뭐 5억 원대까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네. 가졌겠습니까? 근데 그 평형대의 아파트를 뭐 8천만 원에 산다라는 건 사실 무리가 좀 있는 금액이죠. 네, 안녕하세요. 조한송 기자입니다. 집값 하락기 청약 열기도 시들해졌지만 이 경매 시장은 분위기가 다른데요. 앞으로 매물이 늘어나면서 내 집 마련의 수단이 될 수 있을지 경매 시장에 주목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달 화제가 된 경매 결과를 분석을 하면서요. 이 성공한 경매 투자의 조건이 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 옆에 지지옥션 이주현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뭐 이제 2021년도 한참 이제 부동산 상승기 때 비하면은 지금 많이 이제 하락을 했고요. 뭐 이제 낙찰률이나 낙찰가율, 평균 응찰자 수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경매 지표라고 하는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경매 시장에서도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또 화제가 된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도 추려서 아이템을 몇 개 선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꼽은 게 서울 아파트가 8천만 원에 팔렸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뽑았거든요. 네. 어떤 아파트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는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용도상으로는 아파트인데 우리가 흔히 보는 뭐 고층 아파트 이런 아파트는 아닙니다. 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홀로 아파트라고도 볼 수가 있고 위치는 보니까 이제 상업 지역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다음에 불광역이랑 가까워서 네. 뭐 도보로도 이용을 할 수 있을 정도여서 뭐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없는 것 같아요. 2021년도 7월 달에 4억 4,500만 원에 낙찰이 거래가 된 걸로 나와 있네요.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커가지고 시세를 파악하기는 그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보통 이제 4억 원대에서 이제 거래가 된 걸로 보여지고요. 감정가액이 3억 4,800만 원이었거든요. 감정 시기도 조금 중요하긴 네. 한데 이게 2021년 10월 달에 이제 감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2021년도면 상승장이었어요. 근데 그렇죠. 10월 달부터 네. 약간 꺾이긴 했는데 왜 이렇게 감정이 나왔는지는 사실 제가 감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얼마를 써야 내야 될까 맞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이 스러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유찰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8,750만 원에 한 분이 네. 1월 10일 날 되셨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근데 이게 또 떨어지는 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근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건물 면적을 보면은 68제곱미터 20평 네. 전용이. 근데 그 평형대 아파트를 뭐 8천만 원에 산다라는 건 사실 무리가 좀 있는 금액이죠.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면 그 네. 이유를 조금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2020년 9월 달에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압류를 했어요. 네. 근데 옆에 나와 있는 세입자가 전입일자가 2019년 12월이에요. 그러면은 가압류 당시보다 먼저 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임차인도 확정일자를 받긴 받았는데 네. 확정일자를 보면은 2020년 10월 14일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가압류권자보다 확정일자가 더 느려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배당 순서에서 밀리거나 아니면은 같이 안분해서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저희가 뭐 임의적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계산을 한 내용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안분해서 만약에 배당이 된다면 이 세입자가 받는 금액이 한 3,6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2억 6천만 원에서 3,600만 원 정도를 빼면 나머지 2억 3천만 원 가량, 그죠? 그거를 낙찰자가 따로 돌려줘야 한다는 그런 네.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8,750만 원의 낙찰을 받았으니까 네. 이 사람이 낙찰자가 2억 3천만 원을 더 돌려줘야 한다면 결론적으로 얼마에 사게 되는 거죠? 3억 천. 그렇죠. 3억 1천만 원에 사게 되는데 사실 이게 뭐 손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여기 시세가 또 얼마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니까. 네. 지금 감정 가격은 뭐 3억 4,800이면 네. 감정가보다 비싼가요? 비싸지는 않지만 그렇게 또 싼 것 같지는 않은 그쵸.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네. 이게 뭐 또 비용도 일정 부분 발생하지 않을까 싶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맞습니다. 그런 거였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일단 권리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8천만 원이 낙찰됐으니까 여기 시세가 8천만 원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네, 그러네요. 요즘에 워낙 역전세, 깡통전세 얘기가 많은데 이 경매 시장에도 관련된 매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천만 원에 사도 손해다. 그래서 화곡동 빌라, 깡통 빌라가 남았다고 하는데 결과를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그 소재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위치는 전형적으로 이제 여기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즉, 이 다세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강제 경매를 청구한 분이 정땡땡이라고 네. 나와 있죠. 이분이 법원에서 조사된 세입자입니다.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연락도 안 되고 이럴 때 이제 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나요, 세입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전세권 계약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전세권 등기를 해야 하는데 사실 전세권 등기를 하진 않잖아요. 보통 하진 않죠. 네. 일단 임대인분들도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등기를 안 하는데 전세권 등기를 하면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민법상은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임대차 계약일 경우에는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는 없고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소송에서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듣자니 소송해도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경매까지 나오기에도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 걸로 맞습니다. 좀 보이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감정가가 2억 4,200만 원이었는데 정말 이 빌라야말로 이걸 어떻게 시세를 감정할 수 있는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깡통 전세나 뭐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 지역들이 대부분 빌라 밀집 지역이고요. 왜냐하면은 세입자들이 정확한 그 가격을 산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세 계약할 때 임차 보증금이 적당한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뭐 전세 계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여러 군데 공인중개사 분들과 얘기를 해보고 대략적인 그런 가격이 적당하다, 좀 과하다 이런 것들 스스로 판단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2,10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이것도 대금 미납을 한 걸 보면 이분이 계약을 포기한 거죠. 그렇죠.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네. 이 권리 분석이 약간 좀 중요합니다. 감정 가격은 2억 4,200만 원이 잡혔는데 지금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이 2억 3,500만 원이잖아요. 지금 감정 가격하고 세입자의 보증금이 7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다면 이 보증금이 실질적으로 어떤 거래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보증금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 거고요, 1차적으로는. 이 세입자가 들어온 때를 보면은요, 전입일자를 보면은 2017년도 5월이죠. 네. 그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 이전 날짜를 보면은 2019년이에요. 2억 3,400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소유자가 네. 전세를 끼고 오히려 전세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한 거죠. 100만 원을 오히려 받으면서 집을 산 거죠. 그래서 이게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2천만 원이라는 낮은 네. 금액의 낙찰을 받고 나서 또 포기를 했냐라는 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데 네. 보증금보다 집값이 더 떨어져 있으니까 결론은 대금을 미납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 어떤 분도 또 낙찰을 받았다가 또 미납을 했어요. 결론은. 그러면은 이 세입자분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사례들이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주택을 매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낙찰을 받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도 많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좀 분위기를 바꿔서 요즘에 정말 집 팔기 어렵다고 그렇게 하는데 네. 51명이 몰린 서울도 아니고 경기 아파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2번 내지 3번 정도 유찰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아져요. 근데 그런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뭐 경매로 사는 거는 충분히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단지 수도 상당히 큽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네. 일명 이제 평촌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죠. 그래서 주변에 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초등학교도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뭐 4호선 인덕원역이나 평촌역에서도 가깝습니다. 뭐 인덕원역은 GTX도 뚫리고 월판선이나 네. 뭐 여러 가지 교통 호재가 또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평촌 하원가도 가깝고요. 이게 그런데 왜 경매에 나오게 된 건가요? 보면은 근저당권도 설정이 돼 있고 가압류도 뭐 등기가 돼 있고 여러 가지 권리들이 설정이 돼 있죠. 네. 그리고 나서 보면은 마지막으로 임의 경매라고 나와 있는데 아. 자, 뭐 저축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즉 저축은행에서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겠죠. 네. 근데 뭐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니까 저축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한 거고요. 그래서 감정가를 보니까 6억 5천만 원이었는데 네. 이게 19년도 가격이 기준이었고요. 최근 시세가 어떤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2019년이 아니고요. 2018년도 8월 달에 감정이 아, 된 겁니다. 그렇죠. 감정 가격은. 감정이 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네. 거고요. 그러니까 집값 상승 이전에 감정 가격이 맞습니다. 매겨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여기 시세를 한번 볼까요? 38평형이면 10억 원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지금 뭐 최저 가격으로 한번 볼게요. 네. 집 매도 호가는 10억 원은 기본적으로 넘고 있고요. 2021년도 그때 상승장에서는 아마 13억 원까지 아마 치솟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경매 물건에 나와 있는 이 물건이 감정가는 6억 5천만 원에 나오니까 그리고 또 한 번 또 유찰이 됐어요. 네. 한 번 유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5억 원대까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네. 가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1명이 네. 입찰을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정이 8억 1,100만 원.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최저 낙찰 금액보다 3억 원 높은 가격에 됐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분은 한 7억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아이고. 사실 일반 분들이 이 감정가보다 높게 쓴다는 거는 대단한 용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도 몇 번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한 7억 원대까지는 이제 쓰셨는데 사실 이게 뭐 8억 원대의 결론은 낙찰이 됐지만 네. 이분도 이거는 손해는 아니잖아요, 사실. 네. 지금 매도 호가나 실거래가를 대비해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입지적으로 괜찮은 곳들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몰리고 있다. 근데 그런 물건들은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지적으로 실거주하기 좋은 것들, 그다음에 싸게 실거래가보다 싸게 낙찰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경매도 전세 낀 매물들이 있다고 하던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네. 아파트입니다. 뭐 전용 면적은 84제곱, 전형적인 30평대 아파트죠. 등기부 등본에 있는 권리들을 보면은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대부회사나 개인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대부업체하고 일반 개인이 이제 임의 경매를 신청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자를 안 갚아서 빚을 못 갚아서 네. 경매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의 전세권이 있는 경매 물건인데요. 등기부 등본에서 가장 먼저 설정되어 있는 게 전세권. 2017년도 4월달 가장 네, 빨리 네. 설정이 돼 있어서 이걸 이제 선수의 전세권이라고 아, 얘기를 네, 합니다. 매각 물건 용세서를 보면은 여기 배당 요구 여부란에 다 공란으로 비어 있죠. 네. 그리고 전세권자고요, 이분이. 네. 즉 전세권자가 나는 계속 살겠다. 여기서 돈 받고 나갈 생각이 없다라는 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낙찰을 받으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나중에 전세권 존속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돌려줘야 하는 거죠, 낙찰자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걸 낙찰 받고 9억 원은 따로 돌려줘야 한다라는 네. 게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세 대비해서 내가 얼마의 낙찰을 받아야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가 이제 계산이 되겠죠. 일단 지금 감정 가격은 27억 7천만 원 정도 잡혀 네. 있고요. 한 번 유찰돼서 최저 가격은 22억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네. 나와 있는데 여기 시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84제곱을 보니까 지금 24억 5천만 원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긴 하네요. 그러면은 지금 2회차가 22억
1,600만 원이니까 만약에 이 금액의 낙찰을 받으면 9억 원을 인수해야겠죠. 그러니까 갭 투자 방식으로 경매를 낙찰 받으려면 이거를 더 낮게 받아야지 실익이 생기는 거죠. 나는 적어도 20억에 사고 싶다. 네. 라고 했을 때는 11억에 낙찰을 받아야지 20억에 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생기겠죠. 이런 것들은 순수하게 이제 투자자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쟁률이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금액만 좀 잘하면 오히려 그렇죠.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오늘 총평 어떠신가요? 오늘 이 사례들을 보니 요즘 어떤 것 같은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그러면 내가 뭐 청약을 해야 할 것이냐, 네. 매매를 해야 할 것이냐, 경매를 해야 할 것이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제가 뭐 꼭 경매 회사에 있고 경매를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낙찰되는 그런 가격들이 일반 시세나 거래, 금매보다는 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재테크 수단이든지 내 집 마련이라든지 뭐 어떤 게 됐건 간에 일단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는 시기인 것 같고요. 네.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좀 더 쏟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경매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이렇게 탐색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주연 연구원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